일본이 수십 년 동안 독도를 두고 우리 땅이다라고 외치던 상황이 이제는 마치 자기들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아주 슬금슬금 독도 근처로 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뻔뻔함을 배우고 왔는지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광복절을 사흘 앞둔 작년 8월 12일 독도 동남쪽 영해 20km 지점에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함 한 척이 출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독도 인근 영해까지 접근한 건 최근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마치 자신들의 동네라도 되는 듯 나흘에 한 번꼴로 독도 인근 해역을 드나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 군함이 독도 해역 20km 앞까지 침범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 사실을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덮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잊어버린 것인지 합참은 그저 러시아 군함을 따라오던 일본 군함이 독도 인근을 지나갔던 것이라고 밝힐 뿐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더 화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러시아 군함을 따라가다가 들른 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 동안 일본 군함이 80번 이상 독도 주변에 출몰했고 올해만 해도 벌써 60번 가까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뭐 거의 출석 체크급이며 마치 독도 투어라도 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내 집 마당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군의 올해 독도 방어 훈련은 역대 최소 규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훈련 계획이 내려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올해는 이상하게 독도 방어 훈련 계획조차 없다는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상반기 훈련에는 수상함 5척과 항공기 세대가 동원됐고 2019년까지 최소 5척에서 16척의 수상함이 참가했습니다. 공군 항공기도 빠지지 않았고 해경특공대와 해병대, 해군 특전대대가 적의 독도 상륙을 막는 훈련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부터 독도 방어 훈련이 수상함은 4, 5척으로 줄어들더니 항공기는 2023년 하반기 훈련에서 딱 한 번 한 대가 동원됐습니다. 코로나19로 훈련 규모가 축소됐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소 규모였는데요. 특수전 부대가 훈련에서 빠졌다는 건 육상에서의 독도 방어를 오로지 독도 경비대에만 맡기겠다는 것이고 독도를 점령당했을 때 이를 탈환하는 훈련에 대해선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급기야 알고는 상급 기밀이라며 훈련 내용과 규모, 심지어 훈련이 지속된 시간조차 함구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일본의 해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일본이 독도를 전격적으로 점령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대응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독도 방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독도 주변 해역에서의 일본 자위대의 활동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된 것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군 활동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독도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슈화시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아니나 다를까 일본은 우리 군의 축소된 훈련을 아주 대놓고 비아냥거리며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지난 27일 일본 방위상의 기하라 미노루는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감안하여 한국의 훈련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며 이번과 같은 유사한 훈련을 포함 그 어떤 훈련도 일절하지 않도록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마치 독도 방어 훈련? 어림도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그런 훈련하지 말아라며 나흘에 한 번꼴로 독도 근처를 들락날락하는 존재감을 뽐낸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2025년도부터 지역 중학교 교과서에 한국은 근거 없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를 끌고 오고 있으며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는 내용을 기재하며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의 방어 훈련까지 간섭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응징이라도 하듯 조용히 준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작금의 정부도 아니었으며 군도 아니었습니다. 독도는 우리의 영혼이 담긴 땅이며 그 어떤 도발에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이다라는 것처럼 70년을 거슬러 올라가 그것을 더욱 상징적인 순간으로 보여준 그녀들이 있었으니 바로 제주 해녀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절대 평범한 해녀들이 아니었는데요. 수십 년 전 독도에서 물질을 하며 영유권 수호에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당시 독도 이용수비대에 막사를 지을 통나무를 무트로 밀어주기도 했고 독도경비대원 부식을 실은 경비정이 높은 파도에 배를 대지 못하자 헤엄쳐 보급품을 나르기도 했으며 독도경비대가 있던 동도에 물이 동인하자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인 물골로 가는 험난한 998개 계단을 매일 같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제주 해녀들의 첫 독도행은 193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독도 바다의 수산자원을 탐냈던 일제는 민간 어업조합에서 제주 해녀를 독도에 보내 수산물을 수탈해 갔는데요. 1945년 광복 이후에도 일본 어선과 순시선원 수시로 독도 바다를 드나들었습니다. 그 후 당시 사람이 살지 않았던 독도에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4년 동안 제주 해녀들의 원전 물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50년대 초부터 1970년대에는 독도 의용수비대와 울릉도 어민들의 요청으로 매년 수십 명씩 독도어장에서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면서 대한민국 영토 독도의 영유권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우리 땅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 바다로 돌아온 제주 해녀 7명 중 특히 50여 년 만에 돌아온 장영미와 박영실 해녀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 독도 바다에 다시 잠수하며 여전히 해산물을 채취했고 독도 수호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태극기를 펼쳐 보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독도에 꽂았습니다. 선배 해녀들을 따라온 막내 해녀 정희선 씨는 70년 전 독도 어장을 부지런히 누볐던 선배 해녀들처럼 너무 벅차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데 제주 해녀들이 큰 보탬이 됐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전문가들은 제주 해녀들의 독도행은 일본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해녀들이 독도 바다에서 미역과 전복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누구의 땅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퍼포먼스였다. 그녀들은 말없이 독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고 그들이 바닷속에 잠수의 태극기를 펼치는 순간 그 모습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군사력으로 독도를 지킬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독도에 대한 애정이야말로 진정한 방패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주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활동이 일본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자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했는데요. 그녀들이 국가를 위해 총을 든 군인이 아니지만 그들의 헌신은 총을 든 군인 못지않게 우리의 국경을 지키는 일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그 누구보다 진정한 용기와 헌신을 보여준 해녀들의 독도 수호 활동은 그 자체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순간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군함 도발은 일본 정부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애초에 군사력과 자위대를 동원해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이 도발은 오히려 한국 국민들의 애국심을 키우는 촉매제가 되었다고 전했으며 일본 전문가들은 제주 해녀들의 퍼포먼스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일본의 전략적 실패를 조심스레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군함이 아무리 독도 주변을 들락거린다 해도 그들이 본 적 없는 이 순간 우리 해녀들이 독도에서 바닷속 태극기를 펄럭이며 자부심을 드높인 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얼마 전 한국의 쌀과자 업체가 제품 포장지에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문구와 함께 독도 사진을 표기해 출시하자 일본 바이어 측이 독도를 지워야 거래할 수 있다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 바이어는 회사 연매출의 15%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한국 업체는 대출금 상황과 불경기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바이어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독도 그림과 문구를 고집한 이유에 대해 자존심의 문제라고 전하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국가 자부심을 버릴 수 없었다라고 거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독도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다. 판매하는 과자가 아기들이 먹는 과자인 만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독도 그림을 넣었다라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과자에는 독도 과자, 독도 지킴이 과자 등의 별명이 붙으며 국내 네티즌들에게 돈줄이 나고 말았습니다.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 이후 저희 제품을 독도 쌀과자라고 불러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상치 못한 주문 폭주로 인해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작업하고 있다는 상황과 함께 많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제주 해녀들처럼 돈줄이 난 사장님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를 사랑하고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독도는 물질을 하는 해녀들, 파도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휘날리는 태극기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더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